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적분 판정법을 가지고 우리가 P급수 판정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판정법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이것이 수렴하는 p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여기 주어진 이 급수를 이렇게 생긴 급수, 이것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P급수라고 불러요. P급수.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전개해 보면 n이 1이면 1의 P승 분의 1. 1의 P승은 1이지요. 그럼 1분의 1도 1이고, 그럼 첫 번째 항은 1부터 갑니다. 두 번째 항,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의 P승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항은 3의 P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더 써볼까요? 4의 P승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급수를 P급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P급수가 언제 수렴하는 건지 그 판정법을 유도할 텐데 앞에서 배웠던 적분 판정법을 가지고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얻고 나면 그 결과를 우리가 P급수 판정법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걸 다시 한번 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여기 급수 옆에 여기 보니까 n의 P승분의 1이라는 AN에 해당하는 값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AN을 어떤 함수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n 대신에 x라고 바꿔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x의 p승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이 함수 f를 가지고 n에서 계산하면 바로 an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p승분의 1 하는 함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값이 1 이상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선 연속이죠. 분모에 x의 p승이 있지만 x가 1 이상이다 라고 하면 x의 p승이 0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x의 p승분의 1 하는 것은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 함수는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x의 값이 증가하면 x의 p승도 증가하니까 x의 p승분의 1,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것은 감소하지요. 그래서 이 함수는 감소함수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값은 연속함수고 감소함수고, 그렇죠? 그리고 x의 값은 1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계산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만든 이 항도 양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주어진 이 급수, P급수는 양항급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양항이고 연속이고 감소, 조건 3개가 다 만족됐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 양항, 두 번째 조건 연속, 세 번째 조건 감소 다 만족됐으니까 적분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 판정법을 사용하겠습니다. 1 이상인 곳에서 연속이고 감소니까 이상 적분을 1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 이 이상 적분을 계산해서 이 이상 적분이 수렴하면 이 p급수도 수렴한다 이렇게 판정하면 되고요. 이 이상 적분이 만약에 발산한다 그렇다면 우리 급수 p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상 적분이 수렴하는 피해 범위 하는 것은 1학기 때 수학 1에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x의 p승분의 1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적분을 계산하려면 원시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원시함수가 p가 1일 때하고 1이 아닌 다른 수일 때하고 그 원시함수가 달라지죠. 자, 그러니까 p의 값을 1일 때와 아닐 때로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p가 1이다라고 하면 이 이상 적분은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 이렇게 되는데 p가 1이니까 x의 1승이 되고요. x의 1승은 x니까 그것분의 1은 x분의 1이죠. 자, 그렇다면 x분의 1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이상적분, 이제 이상적분 우리 정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1부터 t까지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정의에 의해서 이 이상적분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1부터 t까지 x분의 1 dx 이런 모양이죠. 이제 계산합니다. x분의 1 원시함수는 로그 절대값 x고요. 그렇죠? 적분 구간은 1부터 t까지니까 1부터 t까지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t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t는 0보다 큰 값으로 계산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x의 절대값 하는 것은 뭐 절대값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x의 값이 t일 때 1일 때 계산될 텐데 무한대로 가는 값이니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절대값 필요 없고 그냥 로그 x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t까지 계산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t를 대입해주면 로그 t고요. 1을 대입해주면 로그 1이죠. 그렇죠? 그 결과에 t를 무한대로 보낼 텐데 로그 1은 0이고요. 예, 로그 t에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우리 1학기 때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연 로그, 로그 함수, 로그 x 이런 그래프를 갖죠. x가 1일 때 0이고요. 그렇죠? 여기 원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무한대로 가주면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요. 로그 x도 무한대로 같이 가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로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적분이 발산한 거니까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급수도 같이 발산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p가 1일 때는 발산합니다. 그렇죠? p가 1일 때 p급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금방 봤듯이 p가 1이면 이 p급수를 1급수다라고 부를 텐데 그럼 p에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2의 1승 2고요. 3의 1승 3이고요. 그렇다면 1급수라고 주어진 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급수를 우리 앞에 시간에 봤죠? 이 급수의 또 다른 이름은 조화급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였습니다. 부분합의 수열, 그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한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렇죠? 그것의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P급수를 가지고 얘기해도 P가 1이면 발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1급수는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얻었던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결론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P가 1이 아닌 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 이 이상적분은 정의대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1부터 t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거니까 1부터 t까지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죠. 1부터 t까지 x의 p승분의 1 dx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p가 1이 아닌 수니까 x의 p승분의 1 하는 것의 원시함수를 찾기 위해서 x의 p승분의 1, x의 마이너스 p승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같은 값이니까. 그렇죠? 그럼 x의 마이너스 p승하고 놓으니까 이건 거듭제곱 함수의 원시함수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 승수에 하나씩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미분해서 x의 마이너스 p승 되는 값을 얻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원시함수는 하나씩 더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x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이미 알고 있죠? 원시함수를 아니까 1부터 t까지 계산하시고
그리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x에다가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x에 t 대입해서 t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이고요. 1 대입한 걸 빼줄 겁니다. x에 1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이렇게 해도 1이지요. 그렇죠? 예, 1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하는 값은 1이에요. 그렇죠? 1을 u 한번 곱해봐야 1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대입한 값은 앞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t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이고 뒤에 있는 값은 여기 분자가 1이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을 빼준 값이지요. 그렇죠? 예,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은 분모에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p 마이너스 1로 분모가 바뀌고 여긴 플러스로 바뀌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t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플러스 p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값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t가 여기에 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만 이 극한이 결정되겠죠.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렇죠?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고요. 자, 그렇다면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건 무한대로 가는 것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가 되면 무한대의 플러스 승이니까 발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무한대의 플러스 승. 예, 이것은 무한대로 가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면 이 모양은 무한대로 가는 것에 마이너스 승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에 플러스 승수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은 0으로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예, 이럴 때 수렴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예,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걸 넘겨서 p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p가 1보다 크면 수렴하고요. 금방 여기서처럼 예, 이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넘겼을 때 p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p가 1일 때는 원시함수가 달라지니까 로그로 표현되니까 따로 계산해 봤는데 예, 따로 계산해 보니까 발산. 그렇죠. p가 1이 아닐 때는 p가 1이 아니니까 p가 1보다 크든지 p가 1보다 작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이 극한에 의해서 예, 결정을 해보니까 결국은 p가 1보다 클 때에만 수렴한다. 그렇죠?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 예, p가 1보다 크면 수렴 이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P급수는 P가 1보다 클 때에만 수렴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금방 정리한 것은 예, P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예, 무한대로 가는 것에 음수승하는 모양이 0으로 떨어지니까 예, 여기 있는 이 값이 수렴 값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리로 해서 예, 써볼게요. 조금 전에 봤던 급수를 P급수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P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전개하면 1의 P승분의 1 플러스 2의 P승분의 1 플러스 3의 P승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1의 P승은 1이니까 그것분의 1도 1이고 그렇죠? 다시 쓰면 1 플러스 2의 P승분의 1 플러스 3의 P승분의 1 플러스 4의 P승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생긴 급수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급수를 P급수라고 부르는데
P급수 판정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예제에서 적분 판정법을 이용해서 구했다. 그렇죠?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P급수는 P가 1보다 클 때에만 수렴한다. 그렇죠? P가 1이 돼도 발산, P가 1보다 작아도 발산. 그렇죠? 자, 그럼 이제 P급수 판정법까지 알았어요. 적분 판정법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P급수 판정법을 가지고 P급수에 대해서 한번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3승분의 1 다 더한 거 1의 3승분의 1 플러스 2의 3승분의 1 플러스 3의 3승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자, 그럼 여기 승수 P가 3이지요. 그렇죠? 이건 P가 3인 P급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3급수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3 하는 값은 1보다 크지요? 1보다 크니까 바로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조화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런 모양인데 이것은 n이 1이면 1이고요. n이 2면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n분의 1 하는 것은 n의 1승분의 1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승수가 1이에요. 즉 P 자리에 1이 와 있어요. 그렇죠? P가 1인 P급수고요. 다시 얘기하면 1급수고요. 그렇죠? 예, P급수 판정법에 의하면 1급수라는 거니까 1보다 커야 되는데 크진 않아요.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발산한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것은 앞의 시간에서도 봤고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판정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교 판정법. 이것도 판정법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비교 판정법이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비교 판정법은 여기 이름에서 보듯이 두 개의 급수를 비교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교할 두 개의 급수는 모두 양항급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개의 급수가 있다고 할게요. 하나는 시그마 AN, 또 하나는 시그마 BN.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썼다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썼다면 B1 플러스 B2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 두 개의 급수가 양항급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비교 판정법은 양항급수일 때 판정하는 겁니다. 양항급수가 아니면 이렇게 판정을 못하고요. 자, 둘 다 양항급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다시 얘기하면 AN도 0보다 크고 BN도 0보다 크다. 항들이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정이 있어야 돼요. AN하고 BN 사이에는 BN이 항상 AN 이상이다. 이런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AN이 항상 BN보단 작은 거니까 시그마 AN은 작은 항을 가지고 다 더한 값이고요. 시그마 BN은 큰 항을 가지고 다 더한 거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큰 항을 가지고 다 더한 것과 작은 항을 가지고 다 더한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큰 항을 더한 것들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을 비교하면 시그마 BN이 항상 큰 값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AN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항이 전부 0보다 큰데 그걸 다 더한 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0보다 큰 값으로 있어요. 즉 아래쪽에 더 넘어갈 수 없는 이 경계가 되는 그런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기 큰 값이 만약에 수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수렴하면 값이 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이 시그마 A에는 0과 이 어떤 값, 그 사이에 있는 값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급수도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것을 비교 판정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결론. 큰 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급수도 수렴한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명제의 대우가 되는 명제도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결론을 이제 부정해 주면 되겠죠. 예, 그럴 때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라는 것은 시그마 AN 작은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부정할 거니까 작은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시그마 AN이 발산하면 그러면 여기 가정을 이제 또 다시 부정합니다. 큰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부정하면 이 큰 급수가 발산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큰 급수도 발산한다. 똑같은 얘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양항급수가 있을 때 한쪽의 급수가 다른 쪽의 급수보다 항상 크다면 큰 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급수도 수렴하고 그래서 작은 급수가 발산하면 큰 급수도 발산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을 비교 판정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 판정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플러스 1분의 1 이것이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 어떤 급수, 이 급수를 만드는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an 하는 걸 보니까 2의 n승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분모에 보니까 2의 n승 플러스 1 하는 값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플러스 1 하는 것을 이렇게 없애버린다면 분모의 값은 1을 뺀 값이 됐으니까 작아졌죠. 그렇다면 그것분의 1 전체의 값은 커졌죠.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고 싶은데 왜 그것하고 비교하냐? 1을 제거하고 나면 여기 2의 n승분의 1만 남아요. 근데 시그마 2의 n승분의 1 하는 것은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예, 이것은 기하급수고요. 그러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값도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 알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1을 제거하면 여기 분모를 작게 해주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1 하는 게 생기는데 2의 n승 플러스 1분의 1하고 2의 n승분의 1하고 비교하면 2의 n승분의 1 하는 것이 이것보다는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전체는 더 큰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2의 n승분의 1이 시그마 2의 n승 플러스 1분의 1 이것보다는 큰 값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여기 큰 급수를 보니까 시그마 2의 n승분의 1 예, 2분의 1의 n승하고 똑같은 값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기하급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항에 2분의 1을 곱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 시간에서 연습을 했듯이 공비가 바로 2분의 1인 기하급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R의 절대값은 2분의 1의 절대값 바로 2분의 1인데 1하고 비교하면 1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 기하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린 수렴 발산만 판정할 거니까 이 값이 얼마다라는 것까지는 안 써도 되겠죠? 예, 어쨌든 큰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게 되었으니까 이건 양항급수인데 그렇죠? 큰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되니까 이 작은 급수도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교 판정법을 써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플러스 1분의 1 이 급수가 수렴한다. 예, 이렇게 결론을 주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예제 3번 볼까요? 네,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 이것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해라 그랬어요. 바로 앞의 시간에 다른 판정법을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했었죠. 적분 판정법이라는 걸 가지고 판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교 판정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n분의 로그 n 하는 것에 이 시그마 옆에 있는 이 값, 이것에 n이 3 이상일 때의 성질을 한번 볼 거예요. n이 3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ln이라고 쓴 자연 로그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수가 2이고 2는 2.7, 1828, 1828, 459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2.7 얼마가 되는 수니까 이 n이라는 값이 이 미수 2라는 수 이걸 넘어가면 즉 n이 3 이상이 되면 그렇다면 로그 n은 1보다 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로그 n 하는 것이 1보다 크니까 n분의 로그 n 하는 것은 n분의 1보다는 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그마 여기 3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3부터 잘라서요.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 하는 것은 시그마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것보다는 크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양항급수예요. 그렇죠? 그럼 두 개의 양항급수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것이 큰 급수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작은 급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작은 급수를 볼까요?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n분의 1을 다 더한 거니까 n이 3이면 3분의 1, n이 4면 4분의 1 플러스 n이 5면 5분의 1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의 뒤쪽 부분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1과 2분의 1만 더해주면 조화급수죠. 그렇죠? 예. 여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렇게 써놓으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이제 여기 거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급수는 조화급수고 우리가 이미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걸 앞에서 보였고 조금 전에도 조화급수는 P급수로 치면 1급수니까 1급수 P급수 판정법을 써서도 발산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조화급수는 발산합니다. 그렇다면 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이 조화급수의 꼬리 부분, 예, 이 뒷부분을 항상 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화급수의 꼬리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 꼬리 부분은 당연히 수렴할 수가 없어요. 이 꼬리 부분이 수렴한다 그러면 앞에 두 개 항만 더했는데 발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체가 발산하니까 결국은 이 꼬리 부분도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다 더한 이 조화급수의 꼬리 부분으로 만들어진 이 급수도 발산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작은 급수가 지금 발산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작은 급수가 발산하니까 이쪽에 있는 큰 급수는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큰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큰 급수도 역시 시그마 n이 3부터 무한대까지 3부터 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1부터 가는 걸 판정하라고 한 거니까 다시 또 예,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 이건 어떻게 될까요? n이 1이면 1분의 로그 1, 로그 1은 0이니까 첫 번째 항은 0이고요. n이 2면 2분의 로그 2, 그렇죠? n이 3이면 3분의 로그 3, n이 4가 되면 4분의 로그 4,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n이 3 이상인 이 뒤쪽 꼬리 부분은 발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발산하는데 거기다가 유한한 항 2분의 로그인만 더한 거예요. n이 1부터 가는 것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발산하는 것에 이 값을 더해봤자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문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가 예, 처음에 발산 판정법부터 시작해서요. 예, 발산 판정법, 그 다음에 적분 판정법, 그렇죠? 그걸 가지고 P급수 판정법, 그리고 조금 전에 비교 판정법, 예, 이렇게 또 판정법을 쭉 배워오고 있어요. 예, 이번엔 또 다른 판정법을 소개를 할게요. 예, 다섯 번째, 극한 비교 판정법. 역시 두 개의 급수를 극한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방식을 쓸 텐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급수가 하나는 시그마 AN, 하나는 시그마 BN이라고 할게요. 둘 다 양항급수가 돼야 돼요.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교 판정법처럼 예, 극한 비교 판정법도 양항급수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판정하는 건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 두 급수에 예, 여기 이 두 개의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 AN과 BN 이것의 B를 갖다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요. 자,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이걸 계산을 해봅니다.
그때 이 값이 어떤 값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극한이 되는 값, 그 값을 C라고 할까요? 그 값이 0보다 크다면, 이거 기억해야 돼요. 0보다 커야 이런 판정을 하는 거지. 예, 0보다 크다라고 할 때만 이런 판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는 이 판정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이 0보다 크면 어떤 판정을 할 수 있냐? 시그마 AN이라는 급수와 시그마 BN이라는 이 두 개의 급수, 이 두 개의 급수는 하나가 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수렴해야 돼요. 예, C가 0보다 클 때, 됐죠? 그런데 하나가 발산하면 나머지 하나도 발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은 둘 다 수렴하든지 둘 다 발산해야 돼요. 예,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 판정법을 써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게 수렴하냐라고 물었어요. 자, 역시 이 모양을 보니까 분모가 2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근데 역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하는 것은 2의 n승이 결정하지. 여기 분모의 나머지는 그것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해서 항상 무엇과 비교할 건가라는 걸 선택을 할 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나머지를 치워버린 것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2의 n승분의 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그마 2의 n승분의 1 이런 급수하고요. 우리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급수 시그마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두 개의 급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쓸 거니까 AN과 BN의 B를 만들어 봅니다.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분의 요건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2의 n승 분의 1 여기 분자는 2급수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B를 갖다 놓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이런 모양을 만든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이렇게 안쪽 곱한 것분의 바깥쪽 곱한 것 이거 번분수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 이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고요.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이 분자나 분모나 이 분자나 앞에 있는 2의 n승이 결정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극한을 결정하니까 분모 분자를 2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2의 n승으로 나누면 분모는 1이 될 거고요. 분자는 1 마이너스 2의 n승 분의 1이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할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n승, 2의 무한대승, 무한대가 되겠죠. 그것 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이런 모양은 1이었어요. 즉 이 1이라는 값이 여기 정리해서 얘기한 C의 값이죠. 그렇죠? 그런데 1은 0보다 크죠. 0보다 커야만 이 판정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0보다 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급수를 가지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의 급수는 둘 다 수렴하든지 둘 다 발산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급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그마 2의 n승분의 1, 이것은 기하급수였죠. 공비가 2분의 1이었습니다.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R의 절대값은 2분의 1의 절대값 해서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1보다 작아요. 기하급수인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수렴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극한 비교 판정법으로 비교하는 이 문제에 있는 이 주어진 이 급수도 수렴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대급수 라는 걸 소개를 해볼게요. 교대급수를 소개하고 교대급수 판정법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시간은 교대급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판정법은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교대급수라는 것
alternating 시리즈. 즉 어떤 것을 교대급수라고 하냐? 이름 그대로 뭔가가 교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부호입니다. 해서 어떤 급수의 항을 보니까 한 번은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다시 그 뒤에는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연이어서 반복되고 있어야 돼요. 물론 마이너스부터 가도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반복돼도 돼요. 부호가 교대로 반복되는 그런 급수를 교대급수다 이렇게 불러요. 됐지요? 자, 그래서 그 급수의 일반적인 모양, 교대급수의 일반적인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수는 항상 시그마 an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대표로 하나 써볼까요? 자, 그럴 때 이것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있던 an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bn 이렇게 표현됐을 때, 자, 여기에 표현된 이 모양을 볼까요? 그때 만약에 bn이 항상 0보다 큰 값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하는 것은 n 플러스 1이 짝수면 플러스, n 플러스 1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n이 1일 때 가볼까요? 1이면 하나 더하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죠. 그렇죠? 그렇다면 n이 1일 때 플러스니까 b1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n이 2가 되면 거기다 하나 더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1의 3승 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b2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플러스 b3, 그 다음은 마이너스 b4, 그 다음은 플러스 b5, 그 다음은 마이너스 b6, 그 다음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b 얼마 이렇게 표현된 bn 이렇게 표현된 값들은 전부 0보다 큰 값이니까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부호가 전체 부호예요. 그래서 b1 하는 것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b2 하는 것은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b3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b4 다시 마이너스고요. b5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b6 다시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생긴 급수를 교대급수, alternating 시리즈 이렇게 부릅니다. 교대급수. 자, 그래서 교대급수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타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an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an의 절대값을 취하면 마이너스 1에 몇 승 하는 것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절대값 취하면 항상 1이죠. 그렇죠? 그리고 bn의 절대값 하는 것은 bn이 0보다 크니까 그냥 bn이죠. 그래서 an의 절대값을 취하면 항상 bn이죠. 여기 이 교대급수를 원래 그냥 시그마 an 이렇게 쓰는 것을 an이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고쳐 썼을 때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bn 이렇게 썼을 때 an의 절대값은 항상 bn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즉 bn이라고 쓰는 것은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쓰는 거다. 됐죠? 만약에 항상 0보다 작다라고 해도 부호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로 되는 것을 항상 마이너스니까 거기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또 곱하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2승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적으로 이 뒤에 있는 bn이라는 값은 항상 0보다 큰 값이다라고 약속을 해도 돼요. 그렇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항상 0보다 작은 값이면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서 묶어내면 된다. 그러면 남는 것은 항상 0보다 큰 값이 남는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교대급수의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앞에서 다 전개했지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즉 an의 모양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곱하기 bn. 그때 bn은 항상 0보다 큰 걸로 약속.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교대급수는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대표로 해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b1 마이너스 b2 플러스 b3 마이너스 b4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계속되는 거다. 됐죠? 자, 교대급수 소개를 했습니다. 가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이 모양은 기억하시고요. n이 1이면 1분의 여기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
해서 첫 번째 항은 1이죠. 그렇죠? n이 2가 되면 2분의 그렇죠? 근데 여기 2가 되면 1 더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1에 3승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예, 그 다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3분의 1. 그리고 3에다 1 더하면 4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4승은 플러스 1 해서 플러스. 그렇죠? 예,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급수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고 있죠. 교대급수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이 급수, 이 특별한 교대급수, 이것에 이름을 줄 거예요. 예, 이것은 교대조화급수라고 불러요. 교대조화급수.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교대조화급수라고 부른다. 예, 그런데 뒤에서 이제 볼 텐데, 예, 이 교대조화급수는 발산했죠. 교대조화급수는 수렴해요. 예, 이 급수가 끝나는 부분에 가면 예, 이 교대조화급수의 그 수렴하는 값, 예, 그 값도 계산을 해줄 겁니다. 예, 미리 얘기하면 이 값은 로그 2라는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데, 예,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공식을 더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대조화급수는 수렴한다. 또 하나 볼까요? 예, 비슷하게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급수도 볼까요? n이 1이다 그러면 분모는 첫 번째 2가 됐죠. 예, 분자에 여기 있는 n은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죠. 여기는 1승이 되니까 부호 마이너스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n이 2가 되면 분모는 2에다 1 더하면 3이 되고 여기 n은 2가 되고 그렇죠? 부호는 n이 2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으니까 부호가 n이 홀수면 마이너스 n이 짝수면 플러스 이렇게 바뀐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방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4분의 3 분모와 분자가 하나씩 증가하면 돼요. n 플러스 1도 n이 하나씩 증가하면 하나씩 증가하고 n도 n이 하나씩 증가하면 하나씩 증가하고 그렇죠? 분모 분자가 1씩 계속 뒤로 갈수록 증가하면 됩니다.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5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역시 부호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고 두 번째 항은 플러스고 세 번째 마이너스 네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교대급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죠? 예, 이렇게 교대급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교대급수 모양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뒤에 가서 교대급수 판정법 얘기로 이렇게 해서 예, 얘기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